당신은 어떤 물건에 앉아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사촌은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그는 내가 배가 크고 움직임이 느리다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어떻게든 이혼을 시도한다. 그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닥에 세게 부딪혀 머리와 몸, 아이가 있는 배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루 좋지 않아요. 하토리는 기분이 이상해요. 어쩌면 그에게 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 그 사람은 얼굴에 한박웃음을 짓는다. 내가 해냈어.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이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것을 목격할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의 삼촌과 아내와 남편은 당신이 혼자서 무너진 멍청한 주부라는 이유로 당신을 미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혼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내가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집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최악의 증인은 저는 얼마 전 주부가 된 한다 나오코라고 합니다. 남편 다이스케, 개 켄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켄이 얼마 전 같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특히 이 개는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개였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환생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왜? 그때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 기적 같은 일을 느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까지도 회사를 떠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대학 시절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취업 제의를 받았으나 복지 혜택과 급여가 매우 낮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단지 이 회사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직무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그냥 끝까지 재미를 못 느끼고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오후에는 없었다. 게다가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불만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취미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취미는 볼링인데 대학 시절에는 접하지 못했던 볼링입니다. 꽤 자주 칩니다. 했어. 가끔 일주일 뒤에 볼링장에 가곤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검증인이 됐어요. 아직도 입었을 때의 즐거운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빈도는 줄었지만 그래도 1~2주에 한 번씩 꼭 필요해요. 나는 적어도 하나의 게임을 플레이하려고 노력합니다. 볼링공이 핀을 치는 광경과 소리를 정기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정신적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꾸준히 못해요. 대학 시절에는 친구를 초대하곤 했는데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친구를 초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가기가 꺼려졌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사는 여동생 이야기, 부모님 안부 이야기를 주로 해요.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배가 점점 커지면서 볼링장에도 전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주로 인터넷에서 프로 볼러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 효과 없음. 매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김씨는 호르몬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그래도 좋다. 또 다른 불만은 훨씬 더 심각한 불만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늦게 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너무 집착해서 짜증이 났어요. 나는 종종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남편은 거의 항상 정시에 집에 와서 내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바보 커플이 아니라 바보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까지 합니다. 아니요, 가끔 그 사람은 부어오른 내 배에 손을 얹고 나를 부르는데 그건 내가 아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런데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멸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링을 그만둔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스트레스와 건강이 최고조에 달해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불을 피울 방법이 없어서 남편에게 식사는 스스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요청했다. 그러다가 남편이 편의점에서 사다 먹던 도시락을 집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유난히 악한 편이었어요. 나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남편이 닭튀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벨의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살인할 의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방적으로 그를 비난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나의 책임을 다이스케에게로 돌렸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제 걱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게 집에 오나요? 아니면 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내 상상일까? 나는 일 때문에 정말 바쁘다. 기다케 사실 다이스케는 이때부터 살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위해 아침과 저녁을 준비해요. 도움 없이 식사하기 그런데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해요. 다이스케는 그 피로로 인해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으니 그게 걱정이다. 어쩔 수 없다면 기분이 좋아질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의 겸손한 감정은 금방 배신당했습니다. 그날 다이스케는 전날 자신을 돌봤기 때문에 유난히 출근에 늦었습니다. 새 상사를 위한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늦게 귀가한 탓에 다이스케는 아침을 먹을 시간도 없이 결국 커피를 마셨다. 파라의 부어 숙취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분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창백한 얼굴로 집을 뛰쳐나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양복을 벗고 보통 옷 세트에 다시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름이 생길 것 같아서 집어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일종의 명함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반짝거린다. 요즘 보기 드문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중 카드, 포인트 카드였습니다. 코드시구오는 이미 절반 이상을 채워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라면집 같은 식당이었다면 불만이 없었겠지만 남편이 정장을 입혀줬어요. 내가 하고 있던 일은 성매매업소의 포인트 카드였습니다. 그날 밤 다이스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나는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스케는 평소처럼 집에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장에서 라운지웨어로 갈아입긴 하는 것일 식탁에 앉아 다이스케 앞에서 준비한 저녁과 유흥업소 음식을 먹었다. 5포인트 카드 정리. 그것을 본 순간 다이스케는 눈을 크게 뜨고 기름진 땀 같은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요? 다이스케와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카드인가요? 그리고 그 포인트 카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옷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이스케의 얼굴이 더욱 굳어진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노려보며 남의 옷을 허락 없이 훔쳤다고 말했다.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섬세함 없이 뭔가를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포트나는 그것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져 섹스샵에서 포인트 카드를 찾아보았다. 나는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설명했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며 변명한다. 화내서 미안해요. 어제 술자리에서 후배가 이걸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요구만 하라고 했는데 후배도 술에 취해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농담이 아닙니다. 후배들에게 꼭 말할게요. 아까 카드에 대해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용어상 모순이에요. 요배가 부르자 다이스케의 얼굴이 새빨개지고 마침내 목소리가 커졌다. 내 후배의 것이라고 했겠죠? 억지로 주머니에 넣었는데 무슨 일이야? 카드인 줄은 몰랐네. 아니면 내가 이 가게에 갔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 걸까요? 포인트 카드에 다이스케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약한 증거다만 최근 반납 시간과 포인트 카드 판매 점수 등을 보면 정황 증거가 있다.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음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는 목욕을 하고 자러 갈 예정이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고 다이스케는 거실에서 침실로 도망쳤다. 그날 이후로 다이스케와 나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주부로서 최소한의 일은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후배들이 한 장난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싸움 후에 나는 다이스케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직원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눈앞에 있는 포인트 카드를 찢어버렸다. 그 순간 다이스케의 눈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동안 쌓아온 포인트를 낭비하는 게 괴로웠나 봐요.
어쨌든 다이스케는 확실히 유흥업소의 단골 손님이다. 그가 섹스샵에 가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런데 정말 슬픈 건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게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이스케 군이 말한 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 언니 요코가 그랬어요. 그날 다이스케가 출근하는 동안 저는 요코와 차를 마셨어요. 긴급 상황을 신고하면서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죄책감을 느꼈나 보다.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섹스클럽에 갔다. 데이수키 컨이 나머지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철저하게 코너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배가 커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무엇보다 눈에 띕니다. 뷰티 서비스 등 발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어려울 것 같아 리뉴얼 오피스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과 요청 건수가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내 차례가 아니다. 이 위대한 탐정 요코가 당신의 남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선해요. 요코가 오타쿠초여서 갑자기 그런 이상한 말을 해서 지금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코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했어. 사실 얼마 전 상사와 싸워서 상사가 내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내가 뒤집어 보면 그들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신이 내 상사라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야. 이제 매일 자유시간도 생기고 돈도 좀 모아서 시간과 돈 둘 다 생겼다. 그것은 요코는 요코와 함께 꽤 무거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성취한 기분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이 아닐까. 어쩌면 내 감정을 지우려면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적어도 제가 요코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요코는 눈을 빛내며 몸을 일으키며 알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생각한 끝에 요코는 언니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안다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단지 그 재미가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요코는 빠르게 행동했다. 이야기를 나눈 그날 밤부터 그는 퇴근 후 매일 다이스케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혹시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코는 다이스케입니다. 조사를 시작한 후 첫 달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보통 퇴근 후 바로 집에 가고 가끔 술집에 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달째 마침내 다이스케가 유흥업소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섹스샵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 군이 가게에 가는 패턴은 완전 이해했어요. 그런데 다음은 다이스케 군이 가네요. 내일 가게에 갈 것 같아요. 어느 날 요코가 연락이 왔는데 몸이 안 좋다거나 사고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이스케는 꼭 매장을 방문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내 일이야. 그날 우리 집에는 정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유의장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저녁 먹으러 나가시겠어요? 정의감을 불러일으켰다. 매장으로 가기 위해 기후 씨의 차를 몰고 근처 주차장으로 향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동안 걸었고 조금씩 나의 양심이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 레스토랑이 있을까? 좀 의문스러운 거리입니다. 내 양심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은 시내 모퉁이이다. 홍등가. 그리고 요코의 조사가 정확하다면 그들은 곧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커다란 소리가 났다. 스케의 모습.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다이스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올바른 양심에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식당을 예약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다이스케가 다이스케에게 복수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속어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한 말에서 의로운 양심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이스케는 즉시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향해 돌아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호코가 임신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요? 남자로서 한심하네요. 그렇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군요. 요시요시. 코코로는 매춘업소 앞에서 다이스케를 공격한다.
부모님도 내 성적인 생각을 알고 가게 앞에서 혼나는 걸 안다. 너무 많이 울어요. 다이스케는 실제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그를 쳐다볼 수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캐치를 잡은 사람이 앞에 서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나는 그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이스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다이스케는 내 임신을 걱정하고 밤에 나와 섹스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그로 인해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다이스케는 너무 우울해서 섹스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스케가 살이 빠진 이유는 율라클럽에 가기 위해 최대한 돈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이스케는 제 양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해도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오코를 정말 사랑해요.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을 잠시 쉬게 해주세요. 나는 다시 바닥에 머리를 비비며 다이스케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다. 그건 특별하여 고정된 개인이 아닌 금융계약으로 맺어진 일종의 직업적 관계이지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이 배신당한 건 아닌데 무엇보다도 아버지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번만 용서하겠습니다. 다이스케의 말을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없으니까 명심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이스케는 정말 이렇게 말해요. 리가와 눈물이 흘렀다. 그 후 다이스케와 나 사이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계약 없이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순조롭게 성장하여 태어나게 되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다. 다이스케의 사촌과 모미오. 솔직히 말해서 토모미는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가 너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의 우리는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는데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요? 곧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다이스케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내 의로운 양심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나는 왜 사촌을 간섭했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지 궁금하네요. 늙은이들은 당신 편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요아까 남편 다이스케 군을 당황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 같군요. 아내로서 좀 건방지지 않나요? 당황스럽네요. 어쩌면 세관 백과사전 앞에서 다이스케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궁금해. 그렇다면 사촌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토모미는 내가 설명하려고 해도 듣지 않았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거의 매일 다이스케가 출근하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토모미가 온다고 보고했고 다이스케도 토모미가 왜 오는지 물었다.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아무래도 다이스케의 준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관 코드 앞에서 다이스케를 공격했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다시 찾는 수고를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토모미는 나를 걱정해서인지 좀 더 모호한 말로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토모미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앞도 볼 수 없는데도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한다. 나는 그것이 우리 가게 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아내를 전혀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삼촌과 이모 둘 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내 결혼을 승인했는지 궁금해요. 당신의 피가 섞인 아이는 최악이다. 나는 결코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다. 못생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글쎄, 당신이 나를 노예처럼 대하면 나는 당신에게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때로는 물리적인 피해를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바닥에는 편의점 봉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그 전에는 일부러 세제를 바닥에 쏟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책상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얻었다. 하지만 실수를 하면 제3자가 됩니다. 방금 시도해봤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할 수 없다. 어느 날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해서 유코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특히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설거지 등의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소리를 쏠 수 있는 무선기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실수였어.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들에게 상당한 모욕을 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내 사촌이라고 해서 말이 너무 많고 매일 우리 집에 오잖아요. 결국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을 만진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부엌에 있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다음 한순간에 내 앞에 있는 세상은 방향을 바꿔 지진이 났거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 노예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몸은 바닥에 부딪혔고 머리와 몸과 배도 부딪혔다. 강한 충격을 느낀다. 내가 아파서 움츠러들면 그들은 웃어 당신이 떠나고 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말은 내 의식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존재조차 몰랐던 천장이 있었다. 토모미는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순간 몸이 겁이 나는데 넌 나한테 무슨 짓을 더 할 생각이야. 내가 잠에서 깬 것을 깨달은 토모미는 내 귀에 얼굴을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보는 반려동물용 카메라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다행히 사진 속에는 당신만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넘어진 것 같네요. 그러나 애검이 없어진 뒤에도 카메라를 놓는 게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다. 나는 그것을 버렸다. 전원 코드는 여전히 내 매니저에게 연결되어 있고 병실을 떠난 후 요코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했어. 그러자 요코는 내가 본 것보다 더 화를 냈고 내가 그녀에게 눈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나는 다이스케를 병원으로 불러 토모미에게 그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용과 퇴원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뻔한 함정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봉인된 요코가 있고 볼링이라는 취미는 내 뱃속에 있다. 사용할 마이볼을 준비했어요. 토모미는 요코의 도발을 틈타 볼링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발목을 걷어찬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통증으로 균형을 잃었고 넘어지면서 손목도 부러졌습니다. 반면 요코는 토모미를 볼링공으로 맞히는데 성공하고 옆으로 달아났다. 그는 또한 자신과 볼링공 사이에 쿠션을 놓았습니다. 충격을 완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요코는 토모미에게 종이 한 장을 밀어넣고 토모미는 울음을 멈추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내가 당신을 병원에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서명하세요. 다시는 나오코 다이스케의 아이들 근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제안서였다. 적어두고 있었다. 당신이 서명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당신의 발목을 꼬집을 것입니다. 요코가 그렇게 춤을 추자 토모미는 그 고통을 상상하고 곧바로 사인을 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 후 요코는 토모미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고 거기 있는 동안 다이스케에게 토모미를 병원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 부모님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요코와 토모미의 지시 중 일부는 애완동물 카메라를 사용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부모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토모미를 도발한 탓에 토모미가 부상을 입은 것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를 고소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가 내 여동생과 그녀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거 나를 고소하면 당신도 그 문제로 싸울 것입니다. 게루는 자신의 딸이 재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토모미의 부모는 그녀에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러니 가까이 오지마.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퇴원하고 토모미의 보육권을 보러 갔다. 특히 사실 토모미가 입원한 병원은 제가 있던 병원과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약간 비꼬는 말이지만요. 저를 너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이스케와 나는 토모미의 침대로 다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귀여운 소녀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한 걸까요? 나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토모미는 마치 쓴 벌레를 물린 듯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그건 이미 결정됐죠. 나는 다이스케를 좋아했다. 다이스케를 만나기 전부터 당신은 감자에게서 다이스케를 훔쳤습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은 아이도 낳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미워서 당신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즉 질투인데 토모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반대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다이스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나는 학생이었을 때도 당신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문을 퍼뜨리며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여자에게 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결과 그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제외되었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흰색으로 답장하다 너랑 내가 사귄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고 내가 전학을 갈 때마다 어서. 솔직히 말해서 역겹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해도 난 너랑 데이트 안 할 거야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까지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해요. 도코다는 가문의 원점입니다. 토모미의 얼굴은 요코로 변한 진행자보다 더 하얗게 변했다. 듣고 있는 것 같아. 글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역겹다는 말을 들으면 죽이려고 할 것 같았다. 너무 참을 수가 없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토모미는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았지만 다이스케는 집에 가고 싶어서 토모미의 병실을 떠났습니다. 맺은 말,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우는 등 힘든 시기가 많지만 다이스케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아마도 공동주택을 망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모미와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사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GPS가 매일 내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엉뚱한 움직임을 할 수 없다. 사건을 맡은 요코는 전 회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것 같다. 분명히 내 동료는 내 엉뚱한 상사의 성희롱과 권력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다 그 결과 그 멍청한 상사가 해고된 모양이다. 사후 조사 결과 요코가 그 멍청한 상사 때문에 직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직장을 그만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윗선의 나침반이 있었던 것 같다. 요코와 함께 엉뚱한 상사 외에도 나는 내 직업도 좋아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고 생각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볼링을 못 가잖아요. 요코와 저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링링으로 향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